빌 게이츠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서신 보낸다는 걸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이미 들었어요. 이게 전 세계를 위한 일이고 한국 정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니까 자금 지원 좀 출자 좀 같이 하자. 여러분, 빌 게이츠는요 무슨 슈바이처 박사 같은 그런 인류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비즈니스맨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언급한 것까진 좋은데 재단도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거든요. 아니 빌 게이츠 재단이 그렇게 사재 출연해가지고 재단 운영하는데 거기서 막 손실나 그러면 빌 게이츠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한국 정부도 우리 재단이 하는 일에 마침 너네 나라 아니냐, 같이 출자해라. 정부에서도 성의 보여라. 그래서 내년 2월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할 때 우리 빌 게이츠 재단이 엄청 큰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 한국 정부도 같이 장단 맞춰달라. 국뽕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백신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승자 독식이 될 겁니다. 특허 무조건 묶어놔요. 그거 하나 확실히 효과됐다. 백신 이거다 하면 나머지 다 죽어요. 이 백신 맞으면 10명 중에 9명 항체 생기는 거랑 10명 중에 5명 항체 생기는 약이 있어요. 가격이 100배 차이 난다고 해도 90%짜리 당연히 맞지 않겠어요? 7월 마지막 주 경제 관련 일정으로 들어갑니다. 정부가 MB 필터라는 거 있죠. 마스크 필터의 핵심 재료 MB 필터 수출 금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말에 터졌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긴급 수급 안정 조치 이거 내리면서 수출 금지 때렸잖아요. 근데 이제 공정 마스크 제도도 폐지를 했고 국내 마스크 수급은 상당히 안정돼서 이번에 이제 기업들이 요청을 했대요. 수출 금지를 해제해달라. 그래서 만약에 수출 금지를 이번에 정부에서 해제하면 8월 5일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 관련주들이 해외 판로를 이번에 트게 된다. 7월 27일 월요일로 갑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유엔 참전의 날 기념식에 들러서 청와대 주례회동 가서 오찬까지 드시고 오후에 국가 테러 대책위원회 있대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재택근무까지는 이제 좋은데 만약에 현실 생활에서 진짜 무슨 화생방 테러 이런 게 우리 주거지에 발생했어. 그러면 이거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문제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봐주기식으로 지금 급한 게 많으니까 이제 소홀했던 소방 안전 장비, 안전시설 관련 기업들 이런데 중소벤처부에서는 소부장 스타트업 100 후보 기업을 발표하는데 8월 4일 날이 일제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 매각할 수 있는 바로 D-Day. 여기에서 일본 주요 언론들은 만약에 한국에서 8월 4일 날 일본 기업들 자산 현금화 조치 때리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겠다. 그러니까 국내 소부장 업종들에 대한 선별적 관심이 필요한데 이럴 때 솔직히 뭐 애국 관련주도 좋지만 일단 정면 승부는 좀 피하는 게 좋죠. 아직도 뭐 소재 부품 장비 이쪽은 일본 의존도가 너무 커요. 그렇다고 이제 그래 그냥 굴복하고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시간을 두고 와신 상담의 거의 그런 단계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될 분야가 아닌가. 마침 이날 일본 중앙은행의 6월 금융정책위원회 요약본이 공개되는데 일본은 지금 확진자가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다 재개시켰고 여행 금지령도 풀고 어차피 뭐 걸릴 수밖에 없다면 일상생활에 완전히 고립돼 있는 것보다는 경제활동을 하다가 걸리는 게 그래도 낫다. 거기다가 지금 도쿄올림픽 어떻게든 치러야 된다는 아베 정권의 운명이 달려있어요. 이렇게 지금 절박하게 그 사람들 나오는데 절대로 여기를 자극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월요일 이날 환경부는 국립공원 가상현실 영상을 기존 제작 더하기 10편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래요. 그때 처음 국립공원 가상현실 영상 공개했을 때 AR, VR, 그러니까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관련주들이 한번 팍 주목받았거든요. 국가하고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국립공원도 직접 가지 말고 VR, 3D 이런 거 스마트 안경 쓰고 안방에서 구경하라는 어떻게 보면 진짜 먼 미래의 일일 것 같았는데 그게 바로 현실로 다가왔다. 자, 월요일 이날 해외 이벤트로는 카운터포인트사가 발표하는 스마트폰 월간 판매량 데이터가 공개되는데 솔직히 삼성전자하고 애플은 신제품 효과가 어느 정도 이제 소진이 됐죠. 그럼 과연 유럽에서 LG 스마트폰이 얼마나 선전을 했는지를,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6월 산업 생산, 그 다음에 일본의 경기 선행지수, 미국에서는 6월 내구재 주문하고 7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 지수가 공개됩니다. 7월 28일 화요일로 갑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수소연료 발전소 준공식에 직접 참석을 해요. 여기가 충남 서산인데 국무총리가 여기까지 갑니다. 그 이유가 있죠. 수소연료 전지는 퓨얼셀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연료 전지인데 테슬라는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잖아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이 현대차 퓨얼셀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서 자기 트위터에서 바보라고 할 때 풀 있잖아요, 풀. 이건 풀셀이다 라고 이제 트위터에서 씹었다가 또 이제 욕을 먹었을 정도로 2차 전지하고 거의 대등한 그 경쟁 상품, 나아가서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이 있거든요. 이 준공식을 화요일날 하는데 정세균 국무총리 가고, 또 한화 토탈 공장 여기서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랑 한화 김승현 회장이랑 악수하고 수소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랬다 하면, 이날 이제 화요일, 이날 금융위는 사모펀드에 대해서 감독 강화 및 전면 점검 관련 행정 지도를 추진한다고 발표할 예정인데, 진짜 요즘 운용업계에 바람잘 날 없죠. 아임에 옵티머스에 지금 또 어디가 터질지 몰라요 지금. 근데 이런 그 운용업계 때문에 여기저기 불똥이 튀고 있는데, 그럴수록 증권업계는 직접 투자든 자기네 웹 상품이든 뭐 동학개미들의 거래량이 늘어나든 어쨌든 증권주만 계속 호재입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날 기재부는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 성과 간담회에 참석하는데, 한국판 뉴딜에서 솔직히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는 게 뭐 딱히 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 이렇게 중장기 사업으로 밀고 가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새마을운동 경제개발계획 5개년 계획 뭐 거의 2급이에요 지금 강도가.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파격적인 지원해줘라. 다음에 이날 공정위에서는 대리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인데, 대리점법 가장 흔한 게 이제 택배 대리점 같은 데 있잖아요. 만약에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됐을 때 같은 그런 업무상 과실이 있어도 이제 가급적이면 면책 범위를 조금 좀 확대해주는 그런, 그야말로 민생 법안. 근데 이거 반대로 택배 업체들은 손실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또 보험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날 환경부에서는 노후 상수도 정비 현장 방문에 나섭니다. 지금 부산 그 홍수에 대해서, 아니 지금 정부와 사회의 홍수가 웬 말이냐, 너무 후진국형의 재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비록 매년 찾아오는 장마와 홍수지만 지금 그린 뉴딜의 원년이니까 올해는 뭔가 다르다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설비 시스템 이런 거 하는 회사들 한번, 국내 경제지표는 6월 건설 수주액, 그 다음에 건설 기성액이 발표됩니다. 그 다음에 해외 이벤트로는 이틀 일정으로 FOMC 있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개막을 합니다. 뭐 당연히 제로금리 현행 유지는 기본이고요. 지난 FOMC처럼 2022년,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제로금리 유지한다는 언질 정도만 있어도 시장에서는 그래, 여러가지 혼란스럽지만 다른 건 다 떠나서 일단 2년치 유동성은 확보됐다, 이렇게 안도랠리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 7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기대지수가 발표되는데, 지금 이제 11월달 미국 대선 앞두고 공화 민주 양당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에서 미국 소비자 관련 심리 지표, 이런 소프트 데이터 여기에 엄청 다들 민감하거든요. 결국 이게 다 잘 돼야 11월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에 한국산 백색 가전, 자동차, 우리나라 수출품도 다 결국 여기에 실적이 달려 있다고 봐야죠. 7월 29일 수요일로 갑니다. 이날은 아침 8시 반부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가 열리는 날이죠. 통계청에서는 5월 인구 동향하고 6월 국내 인구 이동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결과가 뭐 크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럴수록 또 언택트, 사이버 결제. 산업부에서는 이날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추가 지정 추진 계획을 공개하는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추가 지정이니까 지난번에 일단 한번 지정 전후를 보면은 그 지자체 전체가 완전 발칵 뒤집혔었거든요. 이번에 추가 지정에는 아무래도 지난번에 아깝게 탈락한 지역이 또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되겠죠. 이날 국토부에서는 2020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날인데, 건설업계에는 연간 이벤트 중에 상당히 큰 행사입니다. 건설주의 옥석 가리기에 이만치 좋은 재료는 없을 것으로. 네이버 카카오 실적 발표는 기존 삼성전자 실적 발표처럼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에 대응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전후 3일 동안 시장 반응 보시면 알 거예요. 7월 29일 수요일날 한국은행에서는 7월 소비자 심리지수, 그 다음에 밤에 미국에서는 6월 도매 재고, 그 다음에 미결 주택 매매 결과가 공개됩니다.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산업부에서는 왜 수출이 꼭 제조업만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되냐, 수출이라 그러면 왜 꼭 제조업만 우리가 오매불망 바라봐야 되냐, 이제는 K 서비스다
이래가지고 K서비스 해외 진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수출 동력 창출 테마를 공개할 예정인데, 한국에 4대 서비스업 수출 품목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 금융, 문화, 정보통신, ICT, 이렇게 4개입니다. 관련 업종 가운데서 4가지 테마에 입각해서 보면 해외 계약 실적이 많은 건설사, 그 다음에 금융 인프라 수출 실적이 있는 금융사, 문화는 거의 엔터하고 게임이 주축이고요. 정보통신도 역시 이제 플랫폼 수출, 이게 주가 되겠죠. 그래서 K서비스 해외 진출이라는 테마가 산업부에서 열심히 지금 계획하고 있는 테마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간 뉴스 미리 보기 모르고 있다가 목요일날 엔터주 이제는 K서비스다, K서비스 큰 배를 타고 해외로 나간다, 이런 거 떴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엔터에 어쨌든 호재 아니야, 그때 산다? 너무 늦어요. 7월 30일 목요일, 이날 기재부에서는 2019년도 생활시간조사 데이터가 나오는데, 보나마나 뭐 뻔하죠. 2019년이라고 해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또 늘었을 거고 수면 시간은 더 줄었을 거고, 거의 매해 뭐 이런 패턴이니까 관련 업종을 참고하시면. 이날 중소벤처부에서는 연결의 힘 디지털 드림 9 선포식을 개최한다는데, 한참 불화수소 얘기 나왔을 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긴밀하게 연결이 돼서 시너지를 내라고 했는데 어땠죠? 서로 빈정만 상하고 말았던 일화가 있죠. 대기업에서는 아니 불화수소 기술 전수해주고 일본을 능가하는 품질 만들려고 아무리 밀어줘도 도저히 못 따라온다. 중소기업에서는 대기업이 맨날 대기업 위주의 정책 비즈니스만을 해서 우리가 기술 개발하면 다 뺏어가고 그랬지 않냐 이랬는데, 과연 이번 연결의 힘 중소벤처부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련 업종은 또 소부장이 되겠습니다. 경제지표로는 한국에서 이날 7월 기업경기 실사지수, 미국은 이날 2분기 GDP 나오는데 한국처럼 한번 지표 쇼크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 다음 유로존에서는 6월 실업률, 7월 경기기대지수 공개되는데 이것도 역시 거의 풍전등화에. 이날 일본에서는 6월 소매 판매, 백화점, 슈퍼마켓 매출이 공개되는데, 일본이 코로나 봉쇄를 일찍 풀었잖아요. 과연 실물 경제가 얼만큼 여기에 반응을 했는지, 과연 실보다 득이 컸는지 케이스 스터디 타산지석 차원에서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로 가겠습니다. 31일 금요일이 마침 바다의 날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립해양과학관 행사에 참석을 하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경북 울진을 방문한대요. 올해 바다의 날 테마는 바다에서 새 희망을, 다시 뛰는 해양강국. 이 바다라는 테마는 동해, 서해, 남해, 그리고 뭐 지역별로, 그리고 뭐 업종도 수산업, 조선업, 관광업, 뭐 해양과학, 바이오 다 너무 분야가 제각각이라 그냥 정말 껌 사 먹느니 주식 한 주 사자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해양 바이오 이런 거 있죠. 자, 기재부에서는 이날 2020년 상반기 담배 시장 동향을 발표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연초 요 담배보다는 액상 담배 사용자가 늘었다고 만약에 가정하면은 또 관련주가 분명히 있겠죠. 이날 한국은행에서는 2019년 북한 경제 성장률 추정치를 오전에 발표합니다. 작년에 북미 회담 파토 나고 대북 제재에다가 중국하고 북한 경제 교류도 특별히 뭐 잘 된 것도 없고, 뭐 보나마나 2019년 북한 경제 성장률 추정치 형편없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또 이걸 가지고 야 이대로 두면 오히려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극단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최근에 대북 라인 4인방이 서훈, 이인영, 임종석, 박지원, 물론 이 중에 박지원, 이인영 두 사람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데, 하여간 이 사람들의 공통된 목표는 북한하고 경제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거. 대북 관련주는 이런 날 한번 클을 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날 금요일 또 한국은행에서 2020년 상반기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 규모를 공개하는데, 작년에만 폐기된 지폐 규모가 4조 원이 넘었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 활동이 좀 위축되고 온라인 위주로 갔으니까 작년보다는 폐기 지폐 규모가 줄었겠지만 정부에서는 그린 뉴딜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이상 화폐 발행하는 게 이게 친환경이랑 완전히 어긋난다. 왜냐? 특수 용지 써야지, 잉크 써야지, 인쇄기 돌려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는 화폐 폐기 규모 발표 갖고도 기자들이 앞으로 가상화폐가 친환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온라인 결제, 온라인 거래, 언택트, 인터넷 뱅킹, 비대면 계좌 이런 쪽으로 또 테마가 집중될 수 있죠. 다만
근데 금요일 장 끝나고 오후 늦게 나오니까 아예 그냥 미리 대응을 하시고 월요일 날 이제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할 때쯤 이제 수익을 확정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금요일 날 이날 과기부에서는 5G 가입자 데이터를 공개하는데 5G 데이터는 저희 런던 오빠 채널에서 한번 특집편으로 만들어 드렸다시피 아주 좀 긴 호흡으로 관련 기업들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 경제지표로는 한국의 6월 광공업 생산, 중국의 7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 유럽은 2분기 GDP하고 7월 소비자 물가, 그리고 미국은 6월 개인소득하고 개인소비지수, 7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게 공개됩니다. 오늘도 정보 민주화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 상위 1%만이 독점하는 정보들을 우리도 공유해야 됩니다. 재계 서열이 어느 정도 되는 기업 사장단, 오너들 일요일 저녁에 두께 이만큼 되는 리포트를 받아요. 거기 보면 다음 주 뉴스 일정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밑에 사람한테 야 다음 주에 이거 체크해보고 이거는 우리 회사하고 관련 있으니까 미리미리 다 확인해놔라. 이런 사람하고 나 슈퍼리치 될 거야. HTS 막 눈 빠지게 쳐다보다가 HTS에 갑자기 K 서비스 수출 광고 꿈꾼다. 엔터도 해당. 엔터 좀 막 올라오고 있어. 이거다. 따라 들어갔어. 이거를 일요일 저녁에 미리 보고 전략을 세운 사람들하고 경쟁을 한다고요? 온라인 도박판에서 인터넷 잘못돼가지고 10초 동안 버퍼 걸려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을 앞서간 사람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해서 이긴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바로 이게 정보민주화입니다. 고맙습니다. 어차피 끄는 거, 어차피 누를 거 좋아요 한번 누르고 끄시면 되죠. 이미 누르신 분은 또 누르지 마세요. 2번 누르면 취소입니다. 안녕히 계세요.